안녕하십니까. 다시 서울대학교 장구입니다. 동물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했는가에 대한 실제 어떤 사례들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들은 바로 이제 동물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정도인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병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전에, 크게 이제 질병은 우리가 크게 선천성 질병과 이제 후천성 질병을 나눌 수가 있죠. 선천성 질병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전병이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불치병이기도 해서 굉장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워낙 희귀한 질병이다 보니까 치료제 개발도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후천성 질병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발생되는 질병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특히 치료제 개발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보통 실험실에서 아까 얘기한 DNA를 합성하고 붙이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식물의 질병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식물세포를 이용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이 동물세포들을 이용해서 어떤 동물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것들이 합성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동물세포에 집어넣어서 이게 유전적으로 발생되는 질병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세포를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심장, 뇌, 다리, 간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에서 해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세포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후천성 질병들이나 선천성 질병들에 대한 아주 작은 실험들이 활용된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을 하냐? 바로 실험동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쥐를 포함한 햄스터, 돼지, 원숭이. 여기 원숭이 되게 작은 원숭이 보이죠? 마모셋 원숭이인데 이게 다 큰 마모셋이에요. 사람 손 위에 올라갔죠. 다 커도 제 손바닥만 합니다. 몸통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위 붉은 털 원숭이, 이런 원숭이 실험 동물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험 동물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실제 그 효능이 있는지를 위한 또 효능 실험을 또 따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동물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끼는 백신, 고양이에서는 심장, 신경, 청력 이런 부분들, 개에서는 되게 많죠. 심혈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식이라든지 접합수술이라든지 다양한 모델, 쥐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거지만 유전자 및 약물 효능에 대한 테스트들을 다양한 동물들을 가지고 다시 또 그 효능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제 개발들이 우리가 나오려면 기초 연구, 즉 세포에서 세포나 이런 것 유전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이게 될 것 같아. 뭔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세포로 테스트해봤더니 우리가 이론한 것처럼 특정 유전자의 기능이 맞게 됐으니까 이제 동물 한번 테스트해보자. 동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 동물 중에도 실험동물도 있고 임상동물들이 있죠. 그래서 실험동물을 가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이 연구를 한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임상동물들을 가지고 실제 동물의 특성에 맞게 또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고 이제 오케이가 되면, 승인이 되면 사람의 이제 임상실험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1상, 2상, 3상.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막 뉴스에서 계속 보면 파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2상이다, 3상이다. 막 3상 안 했는데 긴급 승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원래는 1상, 2상, 3상하고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2상, 3상에서도 승인해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제 사실 이런 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는 이 과정 자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실제 이런 동물들,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임상 실험들이 이제 해서 승인이 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 현대 과학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죠. 실제 우리가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제 당뇨병. 당뇨병 하면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거죠. 제 주변에도 당뇨병 걸린 사람도 있고요. 제 친구도 당뇨병이 있어서 인슐린을 갖고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이도 젊지만.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의 아주 친숙한 질병이죠. 자, 인슐린. 사실 너무나 익숙하고요. 당뇨병 하면 인슐린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인슐린을 만들었다는 실험동물 바로 비글입니다. 여기 이제 인슐린을 만들었던 벤틴과 베스트라는 이 과학자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었고요. 비글 가지고 이 인슐린, 이 췌장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서 췌장에서 뭔가 나온다. 그 나오는 물질이 뭔가 있어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제 비글을 10마리, 20마리 계속 연구를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찾게 됐고
그런 이제 인슐린의 이제 효과를 드디어 찾아낸 게 이제 33번째였던 실험견 이제 마저리라고 하는 개에서 그 효과를 보고 드디어 이제 흔히 이제 유레카가 된 거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런 당뇨에 걸린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공로로 1923년도에 프레드릭 그랜트 벤팅과 이 마클레드라고, 이거는 이제 이 당뇨 연구를 주관했던 이 총괄 과학자인데, 사실은 이 벤팅과 베스트가 이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심사위원은 이 그때 총괄을 했던 이 벤팅과 그다음 총괄 과학자였던 이 마클레드한테 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벤팅은 나는 이 상금을 베스트에게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일부 공유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비글 실험견 마저리를 통해서 발견된 이 인슐린, 우리 생명을 구하게 됐던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이 벤팅과 베스트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인슐린은 이 비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벤팅이라는 이 과학자는 이 토론토 대학에 $1에 인슐린 특허권을 판매했다고 하고, 이 인슐린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기여를 했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글 연구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확인된 인슐린은 우리 인류를 지금 현재 구원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돼지의 췌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효능을 보여서 당뇨에 걸려서 사람들이 당이 떨어지는 것을 복구해주는, 유지해주는 장치지만, 이거는 완전 치료제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인슐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슐린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하나로서 이 췌장에서 돼지의 췌장을 분리시켜가지고 원숭이의 간에다가 이식을 하면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계속 원숭이가 당뇨에 걸리지 않고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직은 임상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런 이종장기 연구시스템들이 이런 인슐린을 극복해서 이렇게 돼지의 장기들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인슐린을 완치할 수 있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뇨가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온다면 거기에는 또 이렇게 돼지나 원숭이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었고, 그 동물들의 효능을 통해서 우리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사연들을 만들어졌는데, 바로 또 벌써 인슐린 갖고 노벨상이 벌써 3명입니다. 1923년도에 그 인슐린 발견으로 벤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마 최연소였을 겁니다. 이 페드릭 생어라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들을. 근데 처음 받은 게 바로 이제 인슐린의 구조를 풀었습니다. 이 사람. 인슐린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은 DNA 코드를 해서 나온 건데, 이때만 해도 이 단백질에 대한 구조를 몰랐던 거죠. 당시만 해도 인슐린을 어디서 구했냐면 돼지와 소에서 인슐린을 구했어요. 그래서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이 돼지와 소의 인슐린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사를 놨었어요. 대량 생산도 못했을 뿐더러 양도 굉장히 적었겠죠. 또 사람들은 또 약간 걱정하는 것들은 돼지나 소에 있던 혹시 미지의 질병들이 사람에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생어라는 과학자가 단백질의 1차원적인 구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이 195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생어는 그 이후에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던 DNA가 ACGT라는 코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코드를 발견한 것으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도로시라는 호칭크가 바로 1964년도에 DNA의 3차원 구조를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35년 걸렸답니다. 35년. 제가 연구를 35년 동안 해가지고 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인슐린이 처음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어떤 상업용 약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생어와 이런 호키슨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치될 수 있는 인슐린을 개발하는데 동물들이 희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희생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더 좋은 치료법들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